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여러분들은 이 음계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시나요? 베토벤이나 모차르트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바로 이 사람 피타고라스가 만들었습니다. 아셨습니까? 이 세상은 간단하게 말해서 눈에 보이는 입자와,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입자와 또 보이지는 않더라도 움직이는 파동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즉 입자와 파동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한 몸인 것입니다. 움직일 때는 파동으로 작용하고 또 멈춰 있을 때는 입자로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결국은 서로 다른 한 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마음이라고 하는 파동을 통해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사이파워를 제창했지만, 피타고라스는 파동을 음계로 만들듯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음계로 만들듯이 세상 모든 작용을 입자화할 수 있다고 우기던 철학자입니다. 물론 지금의 과학은 그와 같은 피타고라스의 주장이 부질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시에도 피타고라스의 제자 중 한 사람인 히파소스는 무리수를 들고 나와 피타고라스의 이론은 완벽할 수 없다고 말을 해 피타고라스는 그를 죽였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무리수는 끝이 없는 거죠. 그건 파동이라는 얘기예요. 입자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무리수는 바꿔 말하면 일종의 파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공자가 파동 문명의 아버지라면 피타고라스는 입자 문명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 세상은 파동 문명, 입자 문명 시대였죠. 불타오르는 태양의 에너지와 고요한 듯한 달이나 지구의 에너지가 아기가 태어난 날 아기에게 영향을 준다면 그 아기는 어떤 특성을 갖고 태어날까요? 피타고라스는 그와 같은 에너지의 결합을 숫자로 바꾸어 여러분이 알고 싶도록 그 특성을 밝혀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이 피타고라스의 넘버는 이렇게 천체, 즉 태양, 달, 지구 전체로부터 영향을 받아 태어난 여러분들의 특성을 알려줄 것입니다. 우주로부터 부여받은 자기의 특성을 확실하게 알아 특성에 맞는 길을 선택하면 방황 없이 성공할 수 있지만, 자신의 특성을 모르고 무턱대고 가면 될 일도 안 돼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강의를 주의 깊게 들으시고 자기 인생의 길을 확실하게 알아 방황 없이 성공하여 안정된 생활을 누리도록 하십시오. 자, 그럼 지금부터 피타고라스가 말하는 여러분의 인생 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피타고라스의 넘버는 반드시 양력생일로 계산을 합니다. 음력생일은 안 돼요. 그 음력생일은 양력생일로 바꿔서 봐야 됩니다. 양력생일로 계산을 합니다. 태어난 생년월일, 생년월일을 모두 합쳐 피타고라스의 숫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바로 2022년 6월 15일은 하나씩 다 둬야 돼요. 16이라 해서 15를 더하면 안 되고 하나씩, 즉 2022년 6월 15일은 2 더하기 0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6 더하기 1 더하기 5는 18이 됩니다. 그렇죠? 18.
이렇게 합한 숫자, 그러니까 두 자릿수가 되면은 다시, 즉 18을 1 더하기 8로 합쳐서 9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태어난 사람의 피타고라스 넘버는 그러니까 9번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다 더해서 그것을 두 자릿수가 나옵니다. 그 두 자릿수는 다시 더해서 한 자릿수를 만들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2022년 6월 15일에 태어난 사람의 피타고라스 수는 9가 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근데 여기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다 더하는데 생년월일을 다 합쳐서 11이 나오거나 22가 되면 그것은 또다시 합치지 않습니다. 11은 더하면 2가 되죠. 근데 2가 아니에요. 11은 별도로 11입니다. 그리고 22도 별도로 20입니다. 아셨습니까? 11이나 22가 되면 그것은 또다시 합치지 않고 그대로 피타고라스의 넘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피타고라스 넘버는 9번까지 나왔죠. 아까 9 더하기 2이 되어 총 11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다시 1, 2, 3, 4, 5, 6, 7, 8, 9, 11, 22 이렇게 총 11개의 인생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11가지의 인생길로다가 피타고라스가 분류해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총 11개의 인생길 중 에너지의 강하기는 크기는 1번이 가장 크고 또 가장 강합니다. 1번이. 그리고 차례로 2, 3, 4 하는 식으로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번이 가장 강하고 22번이 가장 약한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11번이나 22번은 가장 약한 에너지에 속합니다. 특히 22번은 너무나 약해서 특별히 보호를 받는다고 하여 행운의 숫자라고 합니다. 너무나 약해서 득을 보는 게 많아요. 그래서 22번은 행운의 번호라고, 숫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1번을 시작으로 3, 5, 7, 9, 11이라는 홀수는 1번을 시작으로 해서 3, 5, 7, 9, 11이라는 홀수는 뻗어나가는 힘이 강한 남성적 숫자이며 2, 4, 6, 8, 22는 끌어당기는 힘이 강한 여성적 숫자입니다. 이 점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홀수는 남성적 번호, 그 다음에 짝수는 여성적 번호고 짝수는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고 홀수는 뻗어나가는 힘이 강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피타고라스의 넘버는 양력 생일 숫자를 모두 합해 두 자리 숫자가 되면 그것을 다시 더해 한 자리 숫자로 만듭니다. 이때 11번과 22번은 예외로 그 숫자는 그대로 피타고라스 넘버가 됩니다. 아셨죠? 이때 피타고라스 넘버는 1번이 가장 강하고 또 영향력이 크며 다음 번호부터는 차츰 그 에너지가 약해집니다. 1번 외의 번호는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홀수 번호는 남성미처럼 뻗어나가는 기운이 강하며 짝수 번호는 여성미처럼 끌어당기는 기운이 강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특히 끌어당기는 기운은 2번이 가장 강하죠. 1번 다음이니까. 그 다음에 4, 6, 8, 22는 차례대로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피타고라스의 번호를 뽑는 방법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먼저 1번입니다. 먼저 1번. 1번은 최고로 강한 에너지이며 강력한 힘을 통해 원하는 세상을 창조하는 그런 리더의 번호입니다. 1번은 최고로 강하고 강력한 힘을 통해서 원하는 세상을 창조하는 그런 리더의 번호입니다. 대부분 창업자나 나라를 건국하는 지도자가 1번에 해당됩니다. 뭘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1번이. 이 세상에 없는 자기 뜻은 있고 세상에 없어요. 근데 뜻을 현실화시킨다 이거예요. 자기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능력가인 것입니다. 그것이 피타고라스 넘버 1번입니다. 이 3번, 1번 다음이 이제 홀수를 따면서 3번이죠. 이 3번은 이미 존재하는 세상의 리더라면 이미 있는 것 가운데서
리더가 되는 것이 3번이라면 1번은 스스로 창업하는 세계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스스로 창업하는 세계에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는 게 1번이고 3번은 있는 것에서 대표가 되는 게 3번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쉽게 설명하면 나라나 기업체를 창업하는 것이 1번이라면 3번은 그 회사나 그 나라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인 이 윤석열 씨가 바로 1번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씨가 자기 번호에 지금 맞는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2번. 2번은 1번 다음으로 강한 여성 에너지입니다. 2번은 강하죠. 1번 다음이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때문에 2번은 1번에 대해서는 순종적이지만 1번 밑에 2번이 있으면 순종적으로 말을 잘 들어요. 잘 따라서 하고. 순종적이지만 그 외의 번호에 대해서는 도전적입니다. 왜냐면 자기보다 약한 것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어떻게 보면 약한 번호가 자기보다 상사다 그러면 뭔가 말 안 듣는 것처럼 보여진다, 이런 얘기예요. 2번이 1번 밑에서 살림을 하면 매우 조화롭게 잘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번호 밑에 있으면, 이 사람이 그 외의 번호 밑에 있으면 항상 불만 섞인 자세로 일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결코 불만이 있어서 불만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얘기예요. 기운이 강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보다 뭔가 약한 기운이니까. 이해하셨죠? 요즘은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우리가 잘하기도 하지만 그 잘하는 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기운하고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파동 문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일본 같은 나라는 입자 문명의 대국입니다, 일본이. 그래서 일본은 뭔가 만들어내고 뭘 해놓으면 사람들이 딸려오는 거였어요. 요즘은 딸려오지 않습니다. 요즘은 박차고 나가야지 사람이 끌려오는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옛날에는 우리 한국 음식 같은 거는 냄새도 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먹지도 않았어요. 무슨 짐승들 먹는 것처럼 쳐다봤어요, 서양 사람들이. 요즘은 서로 맛있다 그러면서 미친 듯이 달려드는 게 우리가 뻗어나가는 힘이 강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파동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찬스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렇듯이 우주의 기운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2번이 불만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2번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결코 불만이 있어서 불만스러운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약한 기운 밑에 강한 기운이 내뿜는 불만입니다. 이해하셨죠? 불만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2번인 사람, 특히 자기 번호를 뽑아서 자기가 2번인 사람은 이와 같은 자신의 특성을 잘 알았다면, 이해했다면 지금부터는 상대방에게 불만스러운 표정이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본인은 불만도 없는데 그런 표정이 나오면 저쪽에서 또 언짢게 생각하죠. 그러면 본인이 잘 되는 길에 장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불만스럽지 않게 보이지 않게 그런 표정을 짓지 않도록 주의해서 행동을 하면 그 덕은 복이 되어 커다란 성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번에니까 그 사람은 당차게 잘해요. 그런데 상대편이 뭔가 불만이 있어서 받는다 그럼 마음에서 거리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본인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거라를 느낄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런 표정을 짓지 마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2번은 반면에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2번은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동정심이 많고 또 주어진 일을 철저히 하는 노력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번이 대우를 받으면 기꺼이 협조하는 그런 의협심 또한 강합니다. 2번을 남들이 대접해주면, 왜냐면 2번이 강한 기운이기 때문에 대접해주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뭐든지 다 해줘요. 목숨까지도 내줄 수 있는 게 2번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셨습니까? 이건 쓰는 사람이 2번을 쓸 줄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2번을 움직이는 힘은 다름 아닌 대우인 것입니다. 떠받들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남받추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자, 3번은 눈앞에 목표가 있으면 반드시 성취하는 노력가입니다. 3번은 눈앞에 목표가 있으면 있는 것을 없는 것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 대신 눈앞에 목표가 있으면 반드시 성취하는 노력가입니다. 1번이 원하는 것을 세상에 창조한다면, 1번이 본인 원하는 것을 세상에 창조한다면 3번은 사다리를 올라가듯 눈앞에 목표를 하나하나 정복해 나갑니다. 눈앞에 있는 목표를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게 3번이에요.
그래서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앞선 위치에 있으면, 친한 친구가 바로 자기 앞에 있으면 갑자기 라이벌이 되어 도전 의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꼭 그 친구를 꺾고 올라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3번입니다. 3번의 특성이에요. 회사원이나 공무원 등 정해진 자리에서 최고를 누릴 수 있는 번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대기업 회사의 사장들은 대부분 3번입니다. 본인들이 만든 회사는 아니죠. 그런데 그 회사에서 사장이 된다는 것은 결국 월급적인 사장이,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은 바로 3번이 경향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4번은 법칙이나 원칙 등 정해진 룰을 지키는 수호자입니다. 정해진 룰, 법칙 이런 걸 지키는 수호자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룰에 얽매여서 자신의 큰 뜻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룰을 지키는 거에 너무 신경 쓰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룰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룰을 지키다 보면 그런 실수를 제3자가 보면 그게 꼭 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인도 그렇게 되면 이제 손해보는 거죠, 그게. 그리고 룰을 지키는 자신의 안전이, 본인은 룰을 지켜야지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안전이 상대방한테는 짜증날 소지가 있습니다. 꼭 법도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그렇게 되면은 교통질서 같은 것도 잘 지키면 딱지는 띄지 않겠지만 옆에 사람한테 짜증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법을 지키면. 이해하셨습니까? 적당히 넘어가는 게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4번입니다. 이해하셨죠? 너무 원칙을 고집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직업은, 이 4번의 직업은 연구원이나 학자가 가장 적합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연구원이 되든가 아니면 학자가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5번. 이 5번은 협동보다는, 같이 인간끼리 협동하기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타입입니다. 협동이 없어요. 개인 자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를 생각한다, 이거예요. 협동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사람과의 연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사람과의 그 연결되어 있는 연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기회가 생길 때마다 남모르게 빨리 움직여 이기적으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상황보다는 자신의 이권을 먼저 생각하는 타입입니다. 5번은 그렇습니다. 5번이 거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운데 있으면서도 5번이 연분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본인 하고 싶은 본인의 이득 이런 걸 먼저 한다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매사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충동적이며, 이런 사람은 계획이 아니죠. 그때그때마다 충동적으로 하죠. 충동적이며 평범한 것에는 또 만족하지 않는 타입입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꼭 남들이 그 법 잘 지키고 원칙 잘 지키고 협동 잘하고 이러는 거는 꼭 뭔가 평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것인데 본인은 그 중요하다는 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건 그냥 평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평범한 것에는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반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반항심을 불태웁니다. 더 반항적으로 더 잘해요. 더 열심히 해요. 아셨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자신의 특성을 잘 알았다면, 이 5번들은 이와 같은 본인의 특성을 잘 알았다면 가능한 한 인간미가 보이도록 이기심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본인의 그 마음 안에는 땡기지는 않지만 그래도 연분을 생각하고 협동하고 하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미 여러분들은 내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알잖아요. 알면은 아는 대로 한번 해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나보다는 항상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야지 5번은 많은 덕을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5번은 따돌림을 당해요. 이해하셨죠? 자, 6번. 이 6번은 4번이 아까 정해진 법칙이나 원칙의 수호자라면, 정해진 룰, 정해진 법칙의 수호자가 4번이라면 6번은 자기 원칙의 수호자입니다. 본인이 정한 본인의 원칙에 그걸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바꿔 말하면 선생님적 자아로 남을 가르치듯 자기 원칙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결국 설명하면 자기 원칙이에요. 난 이래서 이렇게 다르고 그걸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리하여 자기 나름대로 조화를 이룹니다. 또 이렇게 설명하면 사람들은 또 이해가 되거든요. 그게 그런가 보다고. 이렇게 조화를 이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6번이 자기 원칙이 깨지거나 통하지 않으면 버럭 화를 내며 핀찬과 독소를 퍼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그 정해져 있는 본인의 그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원칙이 깨지거나 또 통하지 않으면 버럭 화를 내면서 핀찬과 독소를 퍼붓는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이나 간호사 등 봉사와 교육을 하는 직업이 좋습니다. 6번은 학교 선생님이나 간호사 등 봉사하는 직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봉사나 교육을 하는 직업이 좋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7번은 실현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목표를 설정해 일반적으로 실현이 안 되는 그런 너무 높은 목표를 설정해서 용두사미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 치거나 무슨 꼭 온 지구를 본인이 다 구할 것 같이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대부분 다 7번입니다. 현실적인 목표 달성보다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도전을 해요. 그래서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남이 그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좀 낮춰서 해야 된다, 그럼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목표를 주장하는 완전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주의는 그렇죠. 주의는 그런데 그게 하기가 안 되는 거죠. 본인이 뛸 수 있는 거리가 있는데 뛸 수 없는 거리를 설정해 놓고 가면 되지 않느냐고 큰 소리 친다 이런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기 쉽고 또 자기 체험을 소중하게 생각해. 본인은 본인의 체험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됐다라는 그 체험을 소중하게 생각해 무엇이든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안 믿어요. 본인이 안 해봤기 때문에. 본인이 된 그것만 경험을 가지고선 본인이 믿는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된 것만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안 될 수 있는 터무니없는 걸 얘기하면 안 들려요. 그거는. 그런 특성이 7번한테는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고 믿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만 골라서 사귀는, 저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만 골라서 사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많은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는 친구만 친구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7번은 남의 의견에 좌우되지 않으며 일도 애매하게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또 본인은 철두철미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애매하게 하는 건 싫어해요. 목표가 높은 데 있기 때문에. 1번이 먼저 끌어안고 시작한다면, 1번은 다른 사람들을 먼저 끌어안고 시작한다면 7번은 끌어안기 위한 확실한 조건이 보여야지 끌어안는 것입니다. 1번은 일단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끌어안습니다. 끌어안고 갑니다. 가다가 안 될 때 그때 치워버릴 망정. 그러나 7번은 끌어안기 위한 확실한 조건, 증거가 있어야지만 그걸 끌어안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조금 어렵게 들리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됩니다. 7번을 보면. 자, 8번입니다. 이 8번은 행동력과 활동력이 풍부하여 행동하는 것과 활동하는 것이 풍부해서 칼로 자르듯 흑백이 분명한 타입입니다. 음성 번호긴 하지만 이제 8번은 행동력과 활동력이 풍부해서 칼로 자르듯이 흑백이 분명한 타입입니다. 그러나 흑백은 분명한데 신중함이 결여돼요. 후회 또한 많습니다. 신중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잘라서는 안 될 때 가서 막 자르고 이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또 아니다 싶으면 가차없이 또 끝내기도 합니다. 아직도 끝낼 필요도 없는데 가다가 본인이 또 아니다 싶으면 그냥 갑자기 그만둬버려요. 이런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일을 한참 신나게 할 때는 좋은데 본인이 갑자기 아니다 싶으면 갑자기 안 한다고 해서 나가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도 보셨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피타고라스 넘버 8번입니다. 그러나 이 8번은 무엇이든 어떤 일이 됐든 돈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서, 어떤 일이든 돈이 되게끔 하는 그 능력이 있어서 사업 수완 또한 좋습니다. 8번은 집중력이 강하고 일에 목숨을 거는 타입으로 모든 일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일에 아주 목숨 걸 거예요. 영혼이 다 매달려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결과가 잘못되면, 몰두하다가 결과가 잘못되면 사기나 범죄도 서슴지 않을 정도로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안 되다가 보면은 사기락도 쳐가지고서 해낸다 이런 얘기예요. 또 범죄락도 저질러고 하면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 8번은 혹시 그만두거나 또 사람 사귀다가도 절교를 할 때는 반드시 한번 참고 기다리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안 된다 해서 갑자기 그만두지 말고, 왜냐면 본인이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두고 보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그만두거나 자연스럽게 절교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호하게 그냥 칼로 흑벽 자르듯이 딱 자르는 걸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으로써 손해보는 것도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뒤에 크게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을 걸,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9번입니다. 9번. 이 9번은 이미지에 약합니다. 이미지. 현실이 아니라 이미지에 약해요. 생각 이런데 이미지에 약하며 스스로 또 추측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현실이 아니야. 저 사람이 먹지 않았어. 그런데 본인이 추측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먹었을 것이다. 틀림없이. 아까도 배가 고프다 그러더라. 그럼 저 사람이 먹었다. 본인이 착각하는 거예요. 현실적이게 아니다. 이게 이미지. 2번이 이미지 약한 게 9번입니다. 이 9번한테는 금이 노랗다고 설명을 해줘. 금이라는 것은 노란 것이다. 응? 황금은 노란 것이다. 자, 봐라. 노랗지? 이 노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노란 똥을 보여주면 똥을 금이라고 합니다. 이미지이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이게 이미지에 약하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의 행동을 자기 나름대로 추측하여 마치 진짜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눈으로 본 것도 아닌데 본인이 환상이죠. 착각으로다가 본인이 그렇다고 그런다 이거예요. 노랗구나. 그래. 그건 똥인데 똥을 가지고 금이라고 그런다 이런 얘기예요. 이와 같이 이렇게 한편으로는 감수성이 예민한 성격으로,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이상주의, 이상하다는 것, 이미지죠. 이상주의, 또 철학, 또 심령적인 세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때때로 현실 사회에 절망감을 품으면, 이 현실 세계에 절망감을 품으면 더욱 이상적 세계에 몰두를 합니다. 그럼 현실을 못 봐서 절망하게 되면 현실을 볼 생각해야 되는데 더욱 이상한 이미지 세계에 몰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9번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남을 위한다고 하는 일이 도리어 상대에게 언짢은 일이 되거나, 왜냐면 본인은 이미지로 이해하니까 상대편한테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위한다고 하는 일이 도리어 상대에게 언짢은 일이 되거나 불필요한 봉사를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풀이가 계속되면 현실 생활과 동떨어진 종교적 생활로 방향을 돌리거나 아니면 시나 음악 세계로 도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현실 생활과 동떨어지기 때문에 종교적 생활, 종교도 그거 순전히 어떻게 보면 망상적인 경우가 많죠. 종교가 신을 막 믿는다던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이제 시나 또 음악 같은 세계로 도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실하고 자기는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아셨습니까? 그게 9번입니다. 이미지에 약한 것이 9번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11번. 11번은 한마디로 환상 속의 몽상가입니다. 계속 11번이 말하면 비현실적인 말을 많이 해요. 환상 속의 몽상가가 11번입니다. 현실보다는 본인은, 겉에서 보면은 본인은 현실이라고 하지만 현실보다는 꿈속에 살고 있는 동화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11번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진보적이며 꿈을 쫓는 그런 이상주의자입니다. 현실보다도 진보적이며 더 좋은 것, 이런 것 환상으로다가 진보적이며 또 꿈을 쫓는 그런 이상주의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희망이 있어요. 11번은 항상 희망적이에요. 전위적인 것을 찾으며, 전위적, 또 현상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뭔가 특별한 전위적인 것을 찾으면서 현상 세계에 만족하지 않아요. 이거보다 뭔가 자기 환상 속에, 몽상 속에 길을 찾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극을 요구하며 여행을 즐깁니다. 그래서 11번은 여행 가면 즐거워요. 새로운 세계가 다 있다고 생각해요. 신비적이며 미지의 것을 향하여 도전하는 호기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직보다는 혼자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11번입니다. 11번은 조직 속에 살고 있으면
자기 꿈 속에서 살지 못하죠. 그래서 조직은 싫어하고 자기 꿈, 개인적인 꿈을 자유롭게 살기를 11번은 원합니다. 아셨습니까? 그게 바로 11번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끝으로 22번입니다. 22번은 제일 마지막 번호죠. 22번입니다. 22번은 불가사의한 행운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도 그랬죠? 행운이 있다고. 행운이 따라주는 거라고. 불가사의하다 이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된다 이거예요. 원하기만 하면 저절로 쉽게 이루어지는 그런 번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저절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것도 뭔가 다른 그 단점도 있겠죠. 이 22번은 불운을 겪는 경우가 거의 없고 불행한 일이 거의 없어요. 22번은 안 되는구나 하고 체념을 하면 22번이 뭐 하다가 안 되는구나 하고 체념을 하면은 뜻밖의 협력자가 나타나 구조를 받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노태우 대통령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22번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노태우 대통령은 전두환 씨 덕분에 대통령이 된 겁니다. 전두환 씨가 없었으면 노태우 씨는 대통령이 나타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두환 씨의 힘에 의해서 됐고 결국은 그래서 되고 나서 또 힘이 약하다 보니까 전두환 씨도 감옥이 아니라 어디죠? 백담사로는 절에다가 좀 넣었다. 이렇게 한 노태우 씨입니다. 노태우 씨가 22번에 행운합니다. 아셨습니까? 22번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왜냐면 자기가 하면 다 되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사물을 생각하며 자기 능력을 과신하기 쉽고, 왜냐면 행운 때문에 잘 된 건데 본인이 잘 돼서 잘 된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과신하기 쉽고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된다고 생각해버립니다. 내가 마음을 먹으면 다 된다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사실 되죠, 되기야. 근데 그게 본인의 노력이라기보다도 우주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이나 조직을 무시하고 또 자기로서는 나쁜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도, 자기는 본인은 나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도 복잡한 일에 휘말려 위법 행위를 무의식중에 저지르기 쉽습니다. 근데 본인은 어쩔 수 없이 한 거라 그러지 나가 법을 어겼다라고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은근히 그런 위법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면 본인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은 항상 도움을 받기 때문에 항상 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옳다고만 알고 있지 본인이 무언가 잘못됐다는 건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항상 객관적인 생각을 하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생각을 하도록, 주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객관적인 생각을 하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인은 이것이 힘들 것입니다. 객관적이라는 것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본인은 본인 뜻대로 다 됐기 때문에.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상으로 피타고라스가 말하는 총 11가지의 인생길을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으신 11가지의 인생길을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인생길이 이와 같음을 알아, 지금 여기에 번호에 되는 것 같음을 알아서 유리한 점은 적극 추진하고 그냥 안 보고 가도 된다. 유리한 점을. 그리고 불리한 점은 깊이 생각하여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